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9일인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분신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딸 한지윤 양의 논문 대필 의혹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검증 쟁점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는데요. 이를 되돌리겠다는 거죠. 수사권 분리는 야반도주라며 황당한 반대 의사를 밝힌 한 후보자와 한 후보자야말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십시오.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입법기관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마저 쥐고 흔들려 하는 겁니다. 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서 한 후보자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검증 대상인데요. 너무나도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그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한 후보자 고교생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 부모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국 수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겐 범죄였던 일들이 한동훈 후보자에게는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후보자는 딸의 논문이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믿어줄 국민이 있을까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될 듯합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한 후보자와 가족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무리한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각종 의혹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자신의 의지로 이런 일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늦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장관의 절반 정도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쪽이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당선인 측은 정호영, 원희룡 등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추경호 부총리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장관 임명이 안 된 부처의 경우 차관체제로 운영한다는 무대뽀 밀어붙이기식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안을 이렇게 무대뽀 밀어붙이기식으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소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국민이 사라진 윤석열 정부,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 망가지느냐가 관건인데요. 브레이크 없는 윤석열의 광란의 질주,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25살에 첫 부동산 매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을 팔아서 재산을 마련하고 증식에 가거든요. 첫 출발이 25살 때 아파트를 산 것인데, 근데 그 아파트는 무주택 세대주로 조합원들만 살 수 있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였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아파트를 매입했느냐? 거기 이제 딱지 거래라고 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딱지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권을 그 정상적인 조합원으로부터 사요. 근데 이때까지는 명의 이전이 안 되잖아요. 대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가져가는 거죠. 직접 사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딱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고요. 아주 사회 문제가 크게 된 적도 많이 있고 이거 한 사람들 잡혀갑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의 첫 아파트 거래를 보니 소위 이 딱지 거래. 8일 저녁 KBS 뉴스 탐사 보도부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를 본격 시작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 17명 가운데 8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후보자는 1998년에 처음으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는데요. 4년 뒤에 이걸 팔고 삼성동 아파트를 매입했고 5년 뒤에는 또 이걸 팔고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2017년에는 오피스텔도 사는데요. 아무래도 25살에 샀던 첫 번째 잠원동 아파트를 사고 팔았을 때의 그 돈이 이후에 부동산 거래에 미천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인데도 사실상 이른바 딱지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역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 거죠. 25살 때부터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산 늘리기를 시작한 건데요.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강변에 위치한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 세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한 달 만인 1998년 3월 25살 나이로 이 아파트 24평형을 샀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조합원 확정 분양가는 1억 5,4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한 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월급 중 총액은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전 해당 등기부에는 1억 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원이었던 정모 씨의 첫 소유 보존 등기와 동시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 씨입니다. 약 한 달 뒤 한 후보자의 모친이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매입했고 근저당은 풀렸는데요. 무자격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실질적 권리자로서 조합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은 당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조합원 정모 씨와 모친의 근저당 관련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조합 아파트 매매를 전제로 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KBS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또 당시 입주를 전후해 이른바 무자격자들의 딱지 거래로 의심되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는 취재진의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였고 급여와 예금,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아파트를 1억 원대 초반으로 매수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매매계약 체결 등 등기 당시에는 군 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생 자체가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건데요. 이런 자가 무슨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키겠다는 건가요? 잠겨있는 아이폰 비밀번호나 빨리 풀길 바랍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겠죠. 또 그 자리에서 온갖 폐악질을 해댈 텐데요. 하지만 5년 후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서울시장 표창이요? 오세훈 시장 된 다음에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 표창 서울시는 누락됐다는 건데 표창의 근거는 무엇인지 다 점검을 해봐야죠. 오세훈 시장 된 다음에 표창을 줬다는 건데 재밌는 대목은 뭐 이런저런 거 다 봐야죠.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네. 서울시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상 받은 사람들 내역을 보면 다른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네. 중고등학생들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천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 직접 서울시장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관여한 상에 올라간 거는 이상하죠.